안녕하세요, 둥이들. 오늘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깡촌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컸거든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이었어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책가방 없이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지라고 이미 소문이 다 났고, 그래서 매일매일 맞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더 그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입학을 하고 나서부터 친구 누나, 친구 언니, 친구 오빠 이런 분들한테 다 가서 또 맞고 또 맞고, 날마다 모래를 뒤집어 쓰고, 왜냐면 운동장이 모래 운동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를 날마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맞고 또 맞고, 어느 날은 이제 언니 오빠들이 저를 데리고 끌고 갔는데,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논밭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그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처박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논두렁에 뱀들이 있었던 거예요. 뱀. 왜냐면 그 논두렁 옆에 이렇게 물줄기 같은 구덩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를 빠뜨리고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뱀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뱀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한 3마리가. 근데 저도 너무 놀랬지만 저를 때리고 있는 언니 오빠들이 더 놀래서 도망을 치고, 저는 그 구덩이에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도 맞다가 한 초등학교 한 1, 2, 3학년을 거의 매일 맞았죠. 그러다가 한 3학년 때쯤 나는 언제까지 맞아야 돼? 내가 집에서도 개패듯이 맞는데 밖에서까지 개패듯이 맞아야 돼? 이런 억울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같이 때려줬어요. 그랬는데 예전에는 10명이 와서 때렸다면 어느 날부터는 7명만 와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또 나를 때리면 전 또 때려줬어요. 똑같이. 너가 쌍욕하면 나도 쌍욕하고,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리고, 이렇게 계속 했더니 결국엔 나중에는 10명, 7명, 5명, 3명 이런 식으로 저를 때리는 사람들 수들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더 세게, 더 욕을 하고, 더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 쌍코피도 진짜 많이 났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 싸우지만 이 언니 오빠들 친구들은 몰려와서 싸우잖아요. 한 3, 4명이서 막 4명, 5명이서 저를 한꺼번에 때리니까. 그런데 저가 계속 맞짱을 뜨니까 예전에는 맞던 애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맞짱을 뜨다 보니까 이제 괴롭힘의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친구들도 많이 괴롭혔는데, 그러면서 점차 줄어드는 그 괴롭히는 횟수도 줄고,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하면 저는 더 쌍욕을 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하면 저는 더 쌍욕을 해주고 더 심하게 했잖아요. 막 제가 막 누구를 막 때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괴롭힘을 당했지만 내가 더 괴롭힌 거죠. 네가 나한테 욕했어? 그럼 난 쌍욕을 100번을 해줄 거야.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지만 나중에는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건가? 이렇게 커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는 것도, 맞아도 맞잖아요. 그리고 욕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가? 나는 가해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원 메시지는, 학교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도 없고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사람도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때리는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누군가를 무시하고 때려서는 안 된다고 꼭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한테도 때리고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벌이라고 하죠. 나의 악과 화가 들어가지 않는 그 매가 체벌이에요. 나의 악과 화와 분노와 이것이 들어가서 때리는 거는 폭력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르침을 위해서 정말 평온한 감정 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을 매를 대는 거는 그거는 체벌이에요. 그런데 체벌이 너무 잦아도 안 되겠죠. 정말 훈육을 강하게 해야 될 때, 정말 체벌이 필요할 때는 한두 번 있겠지만 그게 반복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어떤 자녀들에게, 만약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지, 또 내가 학창시절에 나는 어땠는지, 나는 어떻게 학창시절을 보내왔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댓글 문화인데요. 좋은 댓글은 응원이 되고 힘이 되지만 악플은 왜 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요즘에 연예인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를 잘못하면 막 싸잡아서 잘못했다고 막 댓글을 막 다 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연예인들이 잘못되면 또 안타깝다고 댓글을 달리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요. 이게 학교 폭력이랑 뭐가 다른가요? 이거는 우리가 얼굴만 보지 않았지 똑같은 폭력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도 항상 신중하게 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악플은 내가 혼자 그냥 입 밖으로 욕하든 속으로 욕하든 해도 되잖아요. 꼭 그냥 댓글로 누군가를 죽이는 메시지를 굳이 보내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응원하는 메시지는 100번이고 너무나 좋죠. 받는 사람도 좋고 보내는 사람도 좋고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미디어 안에서 댓글도 폭력이고,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지만 뭐 인스타라든지 뭐 어떤 곳에서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댓글은 달지 말아주세요. 그것도 폭력이에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식들이 다 보고 있고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나중에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반드시 그 벌의 대가를 받는 날이 옵니다.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젠간 칭찬의 열매를 받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